오늘부터 6개월 안에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장산동 아파트 주기로 했어. 네, 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대출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 금리에 까다로운 대출 조건. 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맞춤 전략 없을까요? 대출 상담 전문가 김은진 레오 대출연구소 대표에게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개인들 이 대출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라 이 표정들이 썩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거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금리를 선택하면 좋을지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당장 눈앞에 좀 저렴한 금리를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지금 고정금리, 변동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4%대 중후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3%대 중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상단과 하단의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직은 변동금리가 3%대, 고정금리가 4%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되었든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의 차이가 0.5%에서 1%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고 싶지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한 1% 정도 조금 낮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전략 추천하세요? 뭐 변동금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기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만기? 네, 만기까지 내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보통 35년에서 40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기가 긴 상품은 아무래도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짧은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 대출 같은 경우도 만기가 좀 짧고요. 전세대출,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만기가 좀 짧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미리 높은 금리를 이용을 하면서 고정금리를 선택을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긴 상품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그러면 지금 일단 갚는 게 해결책인 겁니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인의 금리가 현격히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변동금리를 이용을 하신 분들이 현재 2%대 금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받았던 대출 금리가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2%대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한 1.5% 높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환을 하는 것이 옳은지 갈아타는 게 옳은지 그렇죠.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3년이 되기 전에 대출을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내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사용 기간과 금리 상승 추세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걸 따져서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뭐 갚고 뭐 고정금리로 갈아탈지 그걸 결정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당장 이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작년보다 올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거 좀 따져보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시뮬레이션 둘러보셨어요? 작년에 지금 딱 이 시점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금리를 한번 살펴봤더니 5년 고정금리 기준으로 2.7%에 실행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뭐 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이자만 따진다면 그러면 지금 사례를 설명해 주시는 건데 일단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3억 원을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작년에 대출을 하셨다면 2.7%대의 금리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이자가 67만 5천 원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 대출을 실행을 하는 분들, 집을 매수하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정금리, 5년 고정금리가 최저금리로 따진다고 하면 4.2%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 차이가 한 37만 5천 원 정도
그렇죠. 한 달에 발생을 하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한 달에 37만 5천 원 더 낸다는 거는 굉장한 네, 부담인 맞습니다. 거죠. 안 그래도 뭐 물가도 오른다고 하고 네. 좀 서민들 삶이 좀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런 은행 대출 말고요. 네. 조금 더 좀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 좀 어떤 거 많이 추천을 해주시나요? 지금 0.1%라도 저렴한 금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네. 은행을 조사하고 계시거든요.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린다면 정부 상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 상품이라면 주택금융공사 이런 대출 상품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 일단 3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상품은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 시세 5억 이하, 연소득이 6천이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주택 시세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매수할 집의 시세.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상품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상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품 역시 집의 시세와 연소득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격 대출도 많이 찾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고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물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그리고 뭐 적격 대출 역시 30년 고정 금리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셔요. 특히나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소득 제한이 없네요. 적격 대출은.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상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집값만 9억이 넘지 않으면 소득에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소득 상한선에 제한이 없는 거죠. 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격 대출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품 다 이제 무주택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인 분들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하는 분들도 가능하세요. 갈아타기요? 네, 그러니까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분들도 그럼 1주택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하죠. 1주택을 팔면 가능하십니다. 판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가능하고요. 근데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투기 지역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요건이 달려 있어요. 요건이 좀 나름대로 까다롭네요. 네, 맞습니다. 이 주택금융공사는 어쨌든 정부 재원으로 하는 거라 뭐 무한정 대출은 안 될 것 같고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적격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별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가 소진이 되면 적격 대출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을 때요. 은행을 찾는데도 순서가 있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친숙한 주거래 은행 먼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물론 주거래 은행에 먼저 가서 확인을 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행까지는 여러 은행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거래 은행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당시 주거래 은행의 금리가 가장 저렴했으면 정말 최선이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상품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급여이체라든지 신용카드를 주거래 은행에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옮길 필요 없이 최저금리를 받는다면 좋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가장 비싼 은행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은행에 안 가본 거를 굉장히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면 주거래 은행이라고 무조건 가기보다는 그날 내가 대출받는 그 시점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은행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데 되겠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은행의 한도와 금리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은행 말고 보험사에서 대출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보험사는 뭐 금리가 더 싼가요? 어때요? 뭐 물론 보험사라고 해서 모두 금리가 저렴한 거는 아니지만 가끔 특판 금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보험사도 무한정 대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품을 내가 딱 잡을 수 있다라면 오히려 은행보다 저렴한 상품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최저금리 한 3.8에서 5년 고정 금리가 3.9%대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어요. 보험사는 아무래도 이금융권이라 혹시 여기 갔다가 내 신용점수 깎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실 것 같은데요.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저한테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냥 위험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신용점수라는 거는 대출을 받으면 살짝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금융권도 괜찮습니다. 잘 빌리고 잘 갚으면 뭐 신용점수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보통 주식 관련 뉴스 마무리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투자는 책임은 본인 책임 이런 얘기하는데 대출도 결국은 이제 수요자의 책임이라는 최종의 선택은 최종의 선택은 본인이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